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랑 하실 때는 항상 제가 하는 방송 보실 때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또 마이도 벗었어요. 저번에 마이 입었더니 제가 너무 강의하는 느낌이 드시는지 조금 편한 느낌을 드리려고 날씨는 춥지만 팔도 걷어 붙이고 일단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일단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고 수익을 말하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 12월 달 굉장히 좀 중요한 달이에요. 단순히 연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지금 포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1월, 2월, 3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 1, 2, 3월 달 이것을 어떻게 잘 나냐에 따라서 2021년이 굉장히 좀 편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살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아침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다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는데 선물도 선물이지만 우리 장중에 좀 코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종목별로 좀 차분화되는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선물이랑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피는 3,600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매도를. 코스피는 지금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교차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자금의 흐름을 잘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경기민감주는 기존에 알고 계신 그런 여행, 항공 그런 것들 경기민감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이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금의 흐름이 한꺼번에 움직이진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모습을 살짝 그냥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금의 흐름은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왜일까요? 자금이 우리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아마 억 단위로 좀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할 때 그냥 매수를 딱 해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호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쪼개서 나눠 사게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몇십억을 굴리는 것도 호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1조를 샀어 라고 해서 우와 1조나 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야의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 저랑 뭔가 강의를 들으셨거나 한 번이라도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생각이 관점이 조금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저 최충성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방송을 보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좀 파생을 해서 그런 시야 관점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금의 흐름, 자금이 쪼개서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맞추시고 1조라고 하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와 1조란 금액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어느 기업
저번에 이제 그 SK하이닉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제 인텔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차트가 이 자리죠. 네, 떨어질 때 이때 악재가 터졌던 게 뭐냐면 인수를 하는 자금이 1조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조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조가 되는 자금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쯤 쉬어가는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1조란 금액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그런데 SK라는 기업, 우리나라 뭐 제게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1조라는 금액이 사실 우리가 돈 10만 원, 100만 원, 물론 10만 원 단위는 아니겠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조란 금액 자체가 사실 SK텔레콤이 벌어온 돈이 얼만데 몇십 년 동안 사실 1조란 돈도 못 벌었을까요? 그쵸? 관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개인들이 1조를 샀다.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만 개인들은 뭉치는 게 굉장히 약해요. 힘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 먹고 들어올 때는 몇 조에 관한 그러한 돈들이 굉장히 좀 유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여기서 쪼개서 여기서 쪼개서 여기서 쪼개서 여기서 쪼개서 들어와요. 간혹 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걸 그냥 종목 차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차트가 떨어질 때 간혹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차트가 깨져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반등을 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네 반등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평균 매수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간선을 보고 매수를 쪼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특정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 이제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간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중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없는 반등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던 오늘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사실 의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있으면 코스닥이 있으면 제약바이오가 여기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코스피에서 얻은 돈을 이쪽으로 한 번 더 돌리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을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 지금 하단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검색하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단체가 들어올 때는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쪼개서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어느 정도 쪼개서 들어와요. 물론 중간중간 쉬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금을 쪼개서 들어오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불려서 들어오죠. 제가 아마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좀 깨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덜어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다가 추세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 투입해서
진행하자, 끌고 오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고 그만큼 내가 그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이제 4차 산업 관련군들로 좀 자금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당장 뭐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윗골 다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기존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원격 그 의료 관련해서 4차 산업, 원래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네,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상승을 하고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개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4차 산업군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저도 4차 산업 관련군들의 굉장히 좀 강조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지금 다만 추세적으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조금씩 잘 봐두시는 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상승했던 로봇 관련주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다면 뭐 로보도 있고 로보로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 관련주 많잖아요. 유진 로봇도 있고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상한가를 달성하고 했지만 물론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상승을 해가는 모습이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돌림이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은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반등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하시고 자금이 완벽하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 주 외국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 연도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12월 이제 중순 정도잖아요. 포트 구성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수정해 가고 그런 전략을 쌓아가는데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다른 부분들보다 뭐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몇 프로를 보고 몇십 프로를 보고 몇백 프로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전략 그리고 내가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후에 좀 이슈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전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하는 장의 모습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상승하는 장, 이 장에서는 순환매가 돌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내가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식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순서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다만 대장주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섹터군 중에 대장들만 움직였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장입니다. 이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 시장은 여기 11월 달부터는 진짜 실력장이에요. 네.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고 지금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년 1월, 2월, 3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3월, 4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심하라.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돌아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내 턴이 왔거든요. 설령 그게 대장주가 아닐지언정 그런 턴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런 모습들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냐? 순환매에서도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이제 주말에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 관련해서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의입니다. 외인들의 움직임을 체크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급 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외국인들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움직임을 잘 보시고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내 포트가 추후에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어떤 전략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12월이 2021년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굉장히 중요해요. 2021년을 가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을 잘 버티셔야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1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2월 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다음 주 외국인들의 수급,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1월 달, 2월 달, 이게 굉장히 나비 효과예요. 뭐 작을 것 같지만 단순 그냥 뭐 2개월, 2주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은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수익은 있잖아요. 기존에 다 조금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셔야 되거든요. 준비. 대응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 지금 2주란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2월 거의 3주 정도 시간이 있죠. 3주.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계속적으로 전략과 준비를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봤자 수익 어차피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금이 명확하게 어디로 간다라고 확정지어서 뭔가 주도하는 섹터가 쫙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조금 찍어드리면 현재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방향성은 경기 부양책, 얼마 전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노딜 브렉시트 연장됐죠. 네. 브렉시트가 연장이 됐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연장이 되었다. 뭐 아예 끝난 게 아니에요. 연장이 되었다. 언제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악재가 떨어져서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영향을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기사화해서 재료로 삼고 그냥 떨어뜨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한번 흐름을 보세요. 이 브렉시트가 얼마나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사실상 하고 있지 못하는지, 호재로서. 왜냐하면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죠.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보셨을 텐데 브렉시트 연장이 되고 시장에서 그럼 어느 정도 뭔가 기대감이라던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수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그냥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강한 상승이 아닌 그냥 어정쩡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아시겠지만 국내 지수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못했죠. 어쨌든 이 브렉시트는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호재로서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은 경기부양책과 새로운 정권의 출범,
정권이 출범하는 것에 대한 조 바이든, 네, 미국의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실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관한 이쪽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쪽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물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시장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지금 어떤 종목을 막 매수해서 이게 대박이 나겠지,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이 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기대감을 아예 좀 버리시고 지금은 다음을 준비한다. 내가 지나가기 위해.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은 제가 기존에도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1년 12개월 중에, 이 12개월 중에 10개월 쉬고 한 2, 3개월만 매매해도 1년 벌 돈 다 벌어요. 네. 어떤 맥락으로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지금 막 3%, 5% 이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에, 물론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딱 2주거든요. 이 2주만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내년 뭐 2개월, 3개월이 그냥 편해져요. 1년 벌 돈 다 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번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시장 좋다가 안 좋다, 안 좋다가 좋다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가 좋아질 거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조금 삼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수급을 체크하고 그럼 내가 어떤 걸 봐야 될까? 어떤 종목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왜 저 전문가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다 상승을 했겠지. 근데 왜 의미 있는 상승과 의미가 없는 상승을 구분을 할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기 제약바이오가 딱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있잖아. 코로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상승인지 실질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승인지 뭐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기 자금이 넘어갈 때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번 돈 한 번 더 벌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상승, 여기 중간 다리를 거쳐가는 오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키 맞추기라고 표현을 하는, 키 맞추기는 사실 상승 하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특히 제가 경기 민감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 이거는 키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뭐 경기가 재개되고 물론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시장이지만 비행기가 떴나요? 항공이 뭔가, 물론 항공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한 건 참 좋은 여행이라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파산할 바에는 기존에 뭔가 해보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년 거를 예약을 미리 막 받았죠. 그래서 매출이 막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건 이제 뭐 안 가서 이제 비행기가 못 뜨면 취소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대감으로 진행이 된 거지, 코로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최소 못해도 가을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제 겨울을 잘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의미 있는 자금의 흐름, 의미 없는 자금의 흐름. 물론
모든 상승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의미 없는 이라고 말씀드린 건 조금은 이 부분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주식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걸 뭐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그리고 의미 없는 자금의 흐름을 잘 구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 조절을 하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살 거면 사고 팔 거면 팔 건데 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할까? 왜 주가를 자꾸 조정을 할까?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월, 1월 뭐 대선이 끝났고 취임식이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부양책은 진행을 할 것이에요. 다만 언제 할 것인데 우리는 1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1월까지 뭐 기대감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너가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뭔가 풀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 이 뭐랄까요? 기대감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대해서 너가 이제 확신을 조금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기 때문에 방향성, 그 합의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정해줘. 우리에게는 이거잖아요. 단순히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게 아니고 취임식을 하면 될 거야가 아닌 내가 뭐 1월에 하겠어, 2월에 하겠어, 12월에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시기를 딱 픽스해 주는 것,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될 텐데 사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 물론 연준은 계속적으로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풀고 이런 저런 것들 다 사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할 만한 것들은 연준에서 사실 다 했거든요. 이제 재료는 사실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재료는 지금 이제 부양책 합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재료가 표출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터져 나왔을 때는 지수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재료가 나오면 상승을 하는 거 아니야? 더 좋을 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주가는 뭐 지수가 3천을 가고 4천을 가고 5천을 가고 장밋빛 미래를 계속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부양책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실물 경제에 관한 괴리를 그냥 아예 지우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그린 뉴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딱 와닿으시게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뭐 그린 뉴딜 한데 뭐 정부에서 막 발표를 하고 1차 발표, 2차 발표, 뭐 유니슨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나솔루션이나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를 막 몇 번을 달성하라고 몇백 프로 바닥 대비해서 몇백 프로 상승하라고 몇천 프로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올라오던 그린 뉴딜이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재료가 소멸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주식은 이제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그 괴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폭을 줄여요. 어쨌든 그린 뉴딜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말로만 어떤 정부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린 뉴딜을 딱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장이죠. 네. 수장이 발표를 하니까 딱 꺼져버리고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일순간. 네. 물론 다시 살아나고 반등은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재료가 표출이 되고 재료가 나오면 재료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2월은 변수의 장이에요. 이 변수를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합의 시기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보며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 말인즉슨 합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연준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것들 이상,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했어요. 예전에 뭐 정크펀드나 이런 것들 뭐 다 사드리겠다 라고 이제 표명했어요. 근데 그것 이상 뭔가 보여줘야 돼요. 기존에 단순히 그냥 나는 경기 부양책을 할게, 난 거기에 동의해, 돈을 풀자, 돈을 찍자, 돈을 풀자, 단순히 이거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걸 사드리고 뭐 망하는 파산하는 회사도 내가 사드리겠어. 그 사채도 다 사드리겠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파급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기존에 했던 것들 이상. 그런 의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합의 시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두 개가 맞아떨어지기 전까지 시장은 힘들 것이다. 크게 상승을 하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지금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장입니다. 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방어적으로 시장 대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멈칫멈칫 가는 거거든요. 뭐 십자 만들고 복 만들고 아침에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왜 자꾸 횡보를 할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는구나. 근데 이런 시장에서 방향성이 지금 없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덤빈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네. 상승장, 뭐 지수가 완전히 방향성을 잡고 꼬꾸라지든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위험에 베팅을 해서 내가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사리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전략과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말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관련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던, 아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고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연말, 뭐 산타 랠리, 연초, 뭐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2020년은 뭐랄까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요. 네. 기존에 있던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말이 그렇게 뭐 상승률이 이어가고 사실상 그렇게 이어갈 좋은 그런 재료는 지금 당장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악재가 언제든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뭔가 상승하려는 그런 재료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다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뭐 임상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뭐 6개월, 몇 개월 만에 만들어 가지고 임상 3상 다 통과했다라고 하고 백신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은 우리에게 묻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면 악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악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시장은 여기 뭐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뭐 유동성장을 경험을 하긴 했지만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이거든요. 사실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물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근데 이 경험 바탕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딱 만들기 때문에, 그쵸? 틀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풀렸을 때를 예측을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뭐 몇천 %씩 가는 이런 것들 정말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서. 근데 몇 개가 나왔죠? 몇십 개가 나오고, 뭐 하면은 가고, 뭐 하면 가고,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섣불리 뭔가 예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추세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상승하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건데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되면 던지고 일단은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급은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단기 평선 최대 이제 21선까지만 열어두셔야 돼요. 단기 평선은 아시겠지만 21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이 되면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눌려버려서 음봉이 뜨니까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본전 생각나시는 거죠. 네. 이 자리에서 내가 못 판 게 아쉬워서 이 자리에서 못 팔고 이게 음봉 뜨는 걸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라고 하잖아요. 발끝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쵸?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끝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 파는 게 아니고 무릎 언저리에서 사서 어깨쯤에서 팔아라. 중간 정도에서 팔아라. 이게 뭐냐?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세 대응을 한 거예요. 아, 추세가 이탈됐네. 내가 조금은 더 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지 않는구나. 그래도 내가 수익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익을 내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네. 종목들 많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사실 상승을 끌어가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익 봤으면 그러니까 커트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 매매할 때 그렇거든요. 끌어갈 땐 끌어가지만 상승을 어느 정도 끌어가고 수익 딱 봤으면 커트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네. 그냥 바닥에서 시작해서 다시 준비해서 처음에 물론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베팅을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단순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아, 추세가 지금 쉬네, 상승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99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단순히 그냥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바닥권에서는 자리 잡기가 힘들지 몇 개월 그냥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알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굉장히 쉬워요. 주식은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흐름 보면서 추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이거 주말에 강연회에서도 뭐 저한테 이제 피디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뭐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달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나 자신이 함정에, 내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주식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나조차도 모르는 게 99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네. 내가 클릭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상한가에 막 갈 것 같아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내가 손절가는, 내가 목표가는, 내가 얼마를 보고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시는 분들 태반이시거든요. 나조차도 모릅니다. 나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모르는데. 단타하시는 거 좋아요. 말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어느 정도 따다닥 쌓아진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저는 이게 딱 보면은 제 머릿속으로 따다닥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따다닥 그냥 몇 초 만에 딱 대고서는 바로 진입하거든요. 단기 대응할 때, 개인 매매할 때. 그게 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걸 짜고 들어가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몇 초간의 그 순간 찰나에 그걸 생각하고 진입합니다. 과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와서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단타 대응은 있잖아요. 쉽게 해보시면 안 돼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단타꾼들이 다 있습니다. 네. 세력도 있을 거고요. 저같이 뭐 전략 다 짜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냥 해서는 그 사람들 돈을 절대 뺏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함정이거든요. 그 누구도 강요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고요. 야, 저 종목 올라갈 거니까 사. 지금 당장 사. 비중을 100% 심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이거는 갈 것 같은데, 이건 100% 갈 것 같아. 진짜 간다 이거는. 제약바이오 지금 제약바이오네. 얘는 간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태반이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살짝 뼈를 때려서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주식에서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함정,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이 과정을 많이 좀 힘들어 했는데 여기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주식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수익을 보고 싶으세요? 1%입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1%예요. 뭐 간절함도 간절함이고 마음가짐도 마음가짐이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사실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한두 번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경험인데요. 두세 번 넘어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처럼 주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할 때처럼 주식을 하시면 돼요. 어떤 서류가 있어? 며칠까지 내야 돼? 내가 그럼 지금 뭐 해야겠네? 라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디데이가 있고. 주식도 뭔가 디데이가 있어요. 물론 그 시점에 많지는 않겠죠. 완전히 맞을 수는 없겠죠. 다만 대략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잡혀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2달 2배 본다고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2달 2배 봤지만 실질적으로 디데이가 조금 밀렸어요. 2달 한 보름? 일주일 보름 정도 더 걸렸는데 추세가 그때서야 나왔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2달이란 기간을 잡았잖아요. 아, 뭐 2달이 지났네.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 범위 내에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대단하게 느끼셔야 돼요. 네. 2달이 뭐예요. 네. 어쨌든 이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시다면 이런 것들 사실상 계속적으로 버려내게 되거든요. 자기의 나쁜 습관, 버릇. 그러니까 내가 다리 떠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면 내가 고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주식할 때는 내가 하는 매매법이 뭔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왜 그걸 고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건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사고가 유연하게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나 있는 그대로를 열어두셔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샀다가 물렸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시장에서 누가 받아주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아서 수급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탓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것만 빠지지 않으시고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번 12월은 정말 잘 준비하시고 내년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전 투자 필수 용어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장 폐지, 정리매매,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한 번씩 짚어봤고, 오늘 이제 아시아나 관련해서 감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어쨌든, 감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아시아나만 살짝 살펴보고,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펀더멘탈의 모멘텀에 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여기서 감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감자는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 제가 재무제표를 왜 그렇게 강조드리는지 기본적인 맥락에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좋지. 대한항공 다음 회사인데 항공을 빼면 아시아나를 빼면 뭘 타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 오늘 흐르는 자리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함정에서 다 빠져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든 함정이거든요. 자신이 만든 함정.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은 합병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항상 재무제표는 확인을 하시고 네.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야기 못한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말씀 못 드린 내용들 더 알찬 내용도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중간 정도 왔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 주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